삼국과 가야의 문화의 특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문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고분일 것입니다. 고분은 옛날에 만들어진 무덤인데 그 중에 큰 무덤을 의미합니다. 큰 무덤이죠. 그런데 무덤을 크게 할 수 있으려면 죽은 사람은 유명하거나 계급이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지금 발견되는 대부분의 고분들이 대체로 왕이나 귀족의 무덤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쓰던 물건을 같이 묻기도 했기 때문에 묻기도 하고 살던 생활 모습을 무덤벽에 그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분에는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한데 이 그림 수렵도입니다. 고구려인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잘 나타냈는데 요게 산이고요. 여기 사슴, 산에서 사슴을 사냥하는 모습들 이렇게 나타낸 거죠. 고구려 사람들은 처음에는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었고요. 나중에는 돌로 방을 만들었고 흙으로 덮어서 만들었대요. 처음에는 뭐 돌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요를 방을 만든 다음에 요 위에다가 돌로 넣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돌방의 벽과 전쟁에 그려진 벽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강인한 모습이란지 알 수 있대요. 안악삼호분, 그 다음에 우용총, 수렵도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백조로 갑니다. 백제는 무령왕릉이 되게 유명합니다. 무령왕릉 한번 갔다 왔었는데 한번 꼭 가고 싶네요. 무령왕릉인데요. 여기 보면 무령왕릉 내부 사진은 안 찍어놨구나. 무령왕릉 사람들은 그 중국의 양식을 받았지만 중국과는 약간 다른 양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 안 찍어놨는데 중국과는 살짝 다르게 벽돌로 만들었고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중국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무령왕릉 앞에 보면 여기 이제 임금 무령왕릉과 왕비의 묘가 있고 이 앞에 지키고 있는 그 돌로 된 무늬가 있는데 석수라는 돌로 된 무늬가 있어. 이것도 되게 특이했었습니다. 백제 하면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백제 금동대학로인데요.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안에 이렇게 작은 무늬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쵸? 그래 백제 사람들이 그 금세공 장식을 알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 백제 사람들의 어떤 그 당시 세계관들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장식이라고 해. 실제로 보면 그 크기가 별로 안 큰데 이런 것들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되게 놀랐거든요. 여러분들 국립부여박물관에 가서 한번 보면 아마 되게 대단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백제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 선생님 직접 찍었거든요. 부여의 대표적인 석탑 양식이고 이렇게 가서 보는 것만으로 되게 의미가 있다, 되게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약간 흐린 날 찍어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보면 가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아무렇지 않은 석탑인데 가서 보는 것만으로 되게 뭔가 좀 느낌 있다라는 거를 느껴지게 될 거야. 가봤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신라입니다. 신라는 요거를 한번 설명해 주고 싶어요. 이게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 그림인데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총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발견돼서 이 그림을 천마라고 해서 천마도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 무덤 이름을 천마총이라고 이름 지었대요. 천마는 하늘에 있는 그 말을 의미하는데 이 그림에 사용된 이 그림 일단 용도부터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타고 가면 여기 사람 타겠죠? 그럼 여기 장식품 이렇게 내리나봐. 이렇게 뒤쪽으로 내리는데 이 장식에 있는 그림이래.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장리라고 하는데요. 말 안장했을 땐 장식이란 뜻입니다. 그 장식에 그려졌던 이 그림, 하얀 이 그림이 하늘의 말이라고 해서 천마라고 불리게 되고요. 이 천마를 그린 그림이 천마도. 그래서 이 무덤 이름이 바로 천마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기린을 그렸다, 뭐라 그랬지만 장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천마가 더 맞지 않을까, 하늘의 말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럼 이 가야인데요. 가야는 상등성의 무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고 이 무덤 속에 철기 문화를 굉장히 많이 남겼다고 해요. 이거는 고령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인데 가야의 귀족이나 왕족의 무덤으로 밝혀진다고 하네요. 자, 이 3국 혹은 4국은 다른 나라들과 활발히 교류했는데 중국, 일본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 사람들까지도 교류했다고 하네요. 즉 3국이 전세계 문화와 어울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에서 받아들인 문화는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문화재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본뜬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문화재들이 이렇게 본떠는 문화재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이거는 아프라시아 벽화에 있는 궁전 그 벽화입니다. 아프라시아 벽화는 지금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쪽에 있는 사마르카트 지역에 있는 사막에 있는 궁전인데요. 여기 이제 고브레인이 등장합니다. 고브레인은 이렇게 요 모자를 쓴 사람들이 보통 고브레인인데 요인이 두 사람이 바로 고브레인입니다. 그럼 우리 중앙아시아 지역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지역까지 이쪽에 한쪽에 있는 고구려 사람이 가가지고 사신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요, 요게 그 우리나라의 금동 미륵 방가 사유상이고 이쪽에는 일본이 만든 그 목조 미륵 방가 사유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일본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보 1호인가 그래요. 요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닮았죠. 게다가 이 일본의 목조 미륵 방가 사유상에 있는 나무를 살펴보니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나무여대요. 그래서 이 목조 미륵 방가 사유상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있길래 만든 것도 똑같고 비슷하게 닮았고 시대로 보면 이해가 좀 더 먼저 만들었다고 돼 있고 그 다음 여기 사용됐던 목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목조라는 걸로 봐서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요거는 분명히 우리나라 거 요거를 본따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서 일본에 전파해줬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한다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닮아있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건 선생님이 직접 일본에 갔을 때 찍었던 절인데 아스카라는 절입니다. 아스카사라는 절인데요.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지은 절이래요. 그리고 일본 최초의 절인데 백제 사람들이 지은 절이라고 해요. 이 안에 가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그 절의 규모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그런 것들 다 소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야스카세 한번 가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한 번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고구려 사람들이 그린 씨름도입니다.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 사람 볼게요. 이 사람 코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코 큰 거 보이죠? 이 사람은 고구려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구려 사람이 아닌 서역인으로 추측을 한대요. 그래서 씨름을 하려면 그 나라 서로 간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이거 아닌데 고구려 사람들이 그 당시 다른 나라 사람하고 이렇게 씨름을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이거는 신라에서 만들어진 유리인데요. 신라에서 만들어진 유리 제품인데 그 당시 유리를 세공하는 방법은 유럽에서만 쓰던 방식이래요. 유럽이라든지 중동에서만 쓰던 방식인데 이 유리 세공술이 신라에서 발견된 걸로 봐서 신라가 서역과 즉 중동 지역과 교류한 증거로 얘기된대요. 그래서 유럽에서 쓰던 유리 세공술이 중동까지 연결되고 그것을 우리 신라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문화가 그렇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양직공도라는 그림 속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을 갖고 온 건데요. 이 모자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고구려 사람인 거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백제, 이 사람은 신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을 한꺼번에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바뀌어 보일 텐데, 뭐 누가 잘생겼다 누가 못생겼다 그런 걸 떠나서 고구려 백제신라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한 권짜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음, 이렇게 해서 고구려 백제신라는 각각의 문화를 이렇게 전파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일본에 전파하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삼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아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